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과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두 지역의 피해액이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울진과 영덕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주택 파손과 농어업시설 피해 주민에게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북 지역 태풍 미탁의 피해액은 울진군 751억 원, 영덕군 319억 원으로 주택 38채가 파손되고 1,900여 채가 침수됐으며 농작물 1,494헥타르가 침수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이 연기된 것은 최근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며 의결을 보류하자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경주에 반입된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민간합동조사단이 지난 10개월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방패물 반입과 처리 절차에 대한 합동 점검이 필요하고 해수 유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로 반입된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원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7명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민간합동조사단은 방패물 처리와 방패장 해수 유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방패물 반입과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 검사 결과를 재확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 기관 합동 점검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생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일단 좀 정비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 현재의 어떤 그 절차 시스템이나 현재의 어떤 이런 규정만 가지고는 요문에 발생한 그 오류를 이게 죄다 다 이렇게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또 방패장 건설 초기에 지하 수위 250m까지 해수가 유입됐고 현재는 거의 줄었지만 방패장 땅속에 있는 암석의 풍화작용 등으로 내구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일록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는 지중 내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지역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주민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검증 가능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반입 후 처리되지 않은 방패물 760드럼 중 일부를 채취해 다시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이제 규제기관, 이제 또 공단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충분하게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경주 시민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민간합동조사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과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심의를 거친 뒤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오늘 개막해 45일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회째인 이번 경주엑스포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와 체험, 공연, 영상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영상으로 재현한 신라 모습과 맨발 전용 둘레길, 더 발전한 플라잉 등 4가지가 핵심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엑스포는 기존의 단기 집중형 문화박람회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문화박람회로 운영하는 첫 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시설물 매각 움직임에 대해 포항지진범대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부지 안전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각종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지열발전 시설의 현장 보존은 필수적이라며 포항 시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위는 또 스위스 바젤의 경우 추가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보존한 채 연구하고 있다며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포항 시민의 고통과 분노를 생각해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해 7일간 열린 제47회 신라문화제에는 외국인 관광객 만여 명을 포함해 54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만든 콘텐츠 공모 최우수작인 진흥왕 행차 재현 등 시민 참여 행사를 늘렸고 주령구 컬링과 신라 금관 활 만들기 등 체험 종목도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라문화제 개막 첫날 태풍으로 서재와 개막식이 하루 연기됐고 행사 기간 비가 내려 자매도시 민속 공연 등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울진군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당초 예정된 전국과 도단위 스포츠 대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울진 금강송배 전국 남녀 오픈 볼링 대회가 열리고 내일 경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야구 대회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경북지사기 초중고 야구 대회가 개막합니다. 울진군은 스포츠 행사가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문화방송과 PHP 봉사단, 서희건설, 삼구건설 등 지역 기업들이 함께하는 2019 행복 나눔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오늘 포항시 청하면에서 열렸습니다. 행복 나눔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거 여건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공익사업으로 2010년부터 100일은 한 채의 집을 수리했습니다. 또 국내는 물론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친정집도 지어주는 해외 봉사활동을 펼쳐 올해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낮아 온종일 쌀쌀하겠고 울진에는 내일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슈퍼태풍 하기비스가 모레 새벽 일본 도쿄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에서 109km의 거센 바람이 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특보는 내일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포근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바람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울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곳곳에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한 바람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레일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경북 지역 노조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여객 운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경북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0여 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필수근무지 노조원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북본부가 운행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여객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을 오가는 화물 차량은 결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파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4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스텍 유니스트 공동연구팀이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친환경 유기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구조의 자외선을 쐴 열안정성을 높이고 독성이 높은 기존 용매를 비독성 용매로 바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에너지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 온라인판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행위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찾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자 구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여 동안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사건 현장 조사율은 평균 6%대에 불과했고 특히 경북과 전북 지방노동위는 최근 5년 동안 현장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서를 받은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구제명령 확정 사건의 46%가량이 이행 여부를 40일 이상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성교회 목회세습 허용 결정을 부끄러워하는 포항 지역 개신교 평신도들이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세습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